네, 어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해자 64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캄보디아 사태 며칠째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제 캄보디아에서 피의자 64명이 송환이 됐고 새벽 3시쯤에 전세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이제 이송이 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은 자정 전에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협박이랑 강요에 의해서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을 텐데 모두에게 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범죄의 상당성 부분에서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즉 피해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범죄 소명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좀 상세히 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세요.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체포한 다음에 발부까지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인원수도 많고 또 조직적인 범죄 총책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피해자로 모르고 갔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예. 그 확인을 위해서는 48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범죄 단지에 구금된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가해자인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피해를 먼저 받는지 아니면 가해를 먼저 했는지 이 순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부 피해자들이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고요? 예, 어제 늦게까지 조사한 이유는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랑 가해자의 범위를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면 사실 인신매매나 또 노동착취 등으로 유인돼서 이송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가 철저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하고요. 자발적으로 정말 참여했는데도 마치 피해자처럼 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하는지 또 그동안의 어떤 범죄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사가 늦게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개별 피해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을 했지만 전 아니에요. 저는 순수하게 감금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구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지에 가서 직접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총책이 어떻게 가담하고 유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수사 공조, 협조 요청을 통해서 받은 기존에 받았던 어떤 거래,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위에 대한 판단은 보통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 지금 들어온 송환된 분들이 입증을 조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는 64명이 같이 이제 송환돼서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64명의 진술이 일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또 어떠한 진술에 있어서 불일치 부분이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이럴 때는 범죄 수익을 나눈 경위를 조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 부분들을 조금 뚜렷하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통 이제 피해자들은 사실은 취업 사기, 취업인 줄 알고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범죄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표현을 해서 갔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갔던 경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소명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부검은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이 부검을 주도한다고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앞서 캄보디아 내무부도 1차 부검에서 심장마비로 숨졌고 몸에 그 타박상이 다수 발견이 돼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인이 심장마비라고만 나왔을 경우에는 부검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폭행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국제 범죄 단체에서 발생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은 일단 우리 쪽에서 이제 국가에서 같이 가서 부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유의미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정말 타살의 흔적, 구타의 흔적에 의해서 즉 심장마비가 상해나 구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또 무엇보다도 부검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 1차 부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육안으로 살펴보는 행동인가요? 1차 부검에서인데 부검 자체를 직접 이제 열어서 한 거는 예, 예.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인이 심장마비일 것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정확한 부검이 만약에 진짜 폭행의 예.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우려하는 부분은 부검을 통해서 또 행여, 뭐 장기 부분이라든지 예, 예. 그 이런 부분도 살펴본다고 부분들의 하더라고요. 적출이 따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숨진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 통장 모집 조직 주범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내 수사 향방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집책이 만약에 잡힌다면 그 모집책을 통해서 이 범죄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되었고 활동되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핵심적인 분수령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포통장 모집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살인까지 지금 죽음에까지 이르는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돼서 수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례라 유사한 사례가 2025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런 올해네요. 식으로 네.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이제 친구한테 나 대신에 좀 잠깐만 코인 관련해서 좀 이거를 대신 한 달간만 봐달라라는 예. 식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모집했던 그 모집책은 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했다라고 해서 칠형 5년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당 때 진행했던 판례, 즉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아무래도 끝까지 모집, 유인 그리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또 경찰이 이들이 속했던 그 범죄 조직의 구조와 수법을 밝혀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다 보니까 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막 옮기고 있어서 향후 수사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그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당 건 관련해서는 범죄로 좀 특정 지으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영국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계 또 관련 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죄 조직의 경우에는 자금책, 즉 자금 통장의 그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 통장을 전 세계적으로 좀 막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들어온다면 국내에 들어오는 출입국을 좀 금지시키는 방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 안에서만 한국인 1,000명가량이 스캠 사기에 연루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뭐 이들을 어떻게 빼내서 귀국시키느냐가
큰 과제겠죠. 근데 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코리안 데스크는 좀 무산이 된 상황이지만 양국이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수사 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좀 무산은 됐지만 TF를 구성했다는 예.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국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체포해서 압송하고 다시 환송하는 조치, 모든 조치가 체계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범죄의 배후로 추정되는 그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천지 회장을 기소했고 우리 정부도 관계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착수의 방침인데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국과 영국 이렇게 함께 공조수사에 나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우선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금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 자금줄을 전 세계적으로 공조해서 같이 막고 대응하는 게 즉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범죄 조직을 따라가고 또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조 수사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 공유하고 금융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는 분석하고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태가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엄중한 이 상황에서도 뭐 텔레그램이나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그 구인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취업 플랫폼이랑 제2의 캄보디아 사태 예방에 나섰는데 좀 이 사람들이 좀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뭐 지금 단속,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라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잡힐 거다 이런 확신,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런 구인 광고 글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너무 보장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사에 난항을 주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또 텔레그램이나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처벌이 강화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법 제도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이 이러한 광고 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금지를 시키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조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심각한 사태를 통해서 나중에 처벌이 얼마나 강화해서 나타나는지 여기까지가 지금 우습게 생각하며 계속 깨어내고 있는 이러한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이지윤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